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소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가져오셨나요? 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시국에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계속 깊어만 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대출받은 돈만 70조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속에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로 장기간 영업에 제약을 받았지만 임대료 지원책은 권고에만 그쳤다면서 집합 제한, 금지 조치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슈팩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영업자들 힘들다는 얘기는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길 가다 보면은 문을 닫은 곳도 많고요. 폐업한 곳도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당장 이렇게 주변만 둘러봐도 휴업하는 상점은 다반사고 예. 폐업하는 상점도 많아지고 있죠. 특히 고객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일반 소비와 레저 업종의 폐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구장, 노래방, PC방 등은 올해 들어 7월까지 5천 곳 이상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8월과 이번 대유행 이전에 집계된 것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폐업 속도는 더욱 빠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대유행 이전에 집계된 통계라는 점이 정말 놀라운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간신히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 결국에 답은 대출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수입이 없어도 인건비나 임대료 등은 계속 나가기 때문인데요. 올해 6월 말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755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0조 2천억 원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돈을 빌린 자영업자 수도 지난해 말보다 38만 2천 명 더 늘어나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버틴다고 해도 이게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른바 상인들의 퇴직금이라고 하죠. 이 억대 권리금을 포기하고서 이 폐업을 하는 상인들도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올 들어 8월까지 소상공인의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 신청이 7,745건을 기록해 작년 연간 신청 건수를 이미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신청 건수는 작년의 2배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상권으로 분류되는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조사 결과 공실률은 지난 2분기 명동과 이태원에서 각각 0%와 15.2%였지만 3분기 들어서는 모두 30%에 육박했습니다. 전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살짝 의아했던 게 이렇게 빈 상가가 많아지면 임대료도 내려가야 정상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임대료는 그대로더라고요. 네, 이유가 맞습니다. 뭔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19로 이 실적은 줄어들었는데 상가나 이렇게 내고 있는 임대료는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난달 한 조사 결과에는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8명은 작년과 임대료가 같다고 대답했고 오히려 올랐다는 답도 13.6%나 됐습니다. 반면 임대료가 감소했다는 답변은 5.5%에 불과했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로 노래방과 헬스장 등은 문을 닫고 음식점은 9시까지밖에 영업을 못하는데도 임대료는 그대로인 게 당사자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왜 자영업자만 총알바지가 되냐, 임대료를 멈춰달라 이런 글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대출 원리금, 공과금 지출 고통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청원글이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문 대통령 역시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밝혔죠.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임대료 지원, 인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나온 만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논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지난 가을에 국회가 코로나 피해 입은 자영업자들 임대료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법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틀린 건지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월이죠. 국회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임대인이 감액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 법안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부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국가가 이 감염병 확산 등의 이유로
영업 정지나 영업 제한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상가 임대인도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당장 건물주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논의가 찬반이 깊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는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좀 풀어나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례로 미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제대로 못 내도 이 퇴거 요청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이 있는데요. 그래서 임대인이 대출금이 연체된다면 이 은행 역시 건물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는 영업 제한으로 수입이 7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임대료를 75% 이상 대폭 깎아주고 깎아준 75% 가운데 절반, 그러니까 50%는 정부가, 25%는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 정도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깎아주고 임대인에겐 토지세나 공과금을 감면해 줍니다. 공통적으로 임차인이 쫓겨나면 안 되고 임대료는 깎아주면서 건물주의 손실은 국가와 금융기관이 이렇게 보존해 주는 겁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이러한 세입자 보호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많은 진통이 있어 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게 아니라 정부도 같이 부담을 나눠진다는 건데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이 돼야 할까요? 네, 우선 논의가 계속되는 만큼 좀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일단 이 임차인 보호가 효과를 내려면 이처럼 임대인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 임대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관건은 재원 마련인데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 정도로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도 부담인 만큼 향후 논의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뉴워드 대신에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들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데 이 상황을 악용하는 보이시피싱 범죄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수법은 코로나19를 언급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 대환 대출을 권하거나 종합소득세 일부 반환, 직원 한 명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킬 시 1년에 1,000만 원 이상 지원 등 속이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 지원 대출을 권유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라고 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연말 특수는커녕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여줄 정책이 하루빨리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소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